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K-콘텐츠가 전세계 넷플릭스 주간 순위를 장악했다는 소식과 4주 연속 비영어 1위에 오른 K-드라마 참교육, 중국, 대만, 일본 통합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넷플릭스 공식 주간 순위가 올라오는 날입니다. 이 순위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드라마, 영화의 총 시청 시간을 실행 시간으로 나눈 뷰라는 개념으로 순위를 정합니다. 제가 2023년에 바뀐 이 순위 방식이 왜 미드를 띄우기 위한 꼼수 순위 집계 방식인지 이번 주 1위 미드를 가지고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간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 부문에서는 K-팝 데몬헌터스가 56주 연속 탑10에 오르며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드라마 통합 전세계 단연 1위 컨텐츠이고 앞으로 이 영화의 인기를 능가할 수 있는 영화 드라마가 나올지도 미지수입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의 제작을 일본계 미국 회사 소니가 제작했지만 이 영화의 제작진과 출연진이 대부분 한국인이고 무엇보다도 제목에 K-팝이라는 노골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기에 계속해서 한류 홍보가 되는 영화입니다. 비영어 영화 부문에서는 1위가 K-영화 남편들입니다. 이 영화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고 90년대 코믹 영화 같지만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시청하기 좋기 때문에 1위에 오른 듯 보입니다. 영어 드라마 쇼 부문에서는 2주 연속 1위를 I Will Find You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총 시청 시간과 뷰 차이가 너무 나서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에서는 K-드라마들이 순위에 많이 있는데 먼저 지난주 등장한 맨 끝줄 소년이 8위에 첫 진입했습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 7위에는 지난주 종영을 했던 멋진 신세계가 올라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참교육과 김부장이 나오기 전에 8주 동안 전세계 K-드라마 순위를 굳건히 지킨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비영어 드라마 3위에는 지난주 2회만 공개된 김부장이 올랐습니다. 이 순위 집계가 지난주 일주일간 시청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 토, 일 3일간 집계 시청 시간만으로 3위라 좋은 성적입니다. 비영어 드라마 쇼 부문 1위에는 4주 연속 1위에 오른 참교육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번 주 7,820만 시청 시간을 추가해서 지금까지 누적 시청 시간은 총 4억 9,890만 시청 시간입니다. 작년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폭삭 소호스타의 시청시간 4억 8,160만 시청시간을 넘어서 역대 넷플릭스 오리지널 K-드라마 6위에 올라섰습니다. 아마도 2주 안에 더 글로리 시청시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 네티즌들이 K-드라마보다 전세계에 더 인기가 있다고 자랑하던 일본 애니 중 하나인 한마바퀴가 새로운 에피소드가 나왔지만 10위에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일본 애니 시청시간을 분석해 드렸지만 일본 애니의 시청시간은 70에서 90%가 일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국에서의 인기를 전세계에서의 인기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에서 언급한 전세계 통합 1위 I Will Find You의 뷰 점수와 비영어 1위 참교육의 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드 I Will Find You는 1억 8,720만 시간인데 뷰 점수는 3,410만 점입니다. 반면에 참교육은 7,820만 시청 시간인데 뷰 점수는 730만 점입니다. 미드는 총 실행 시간에서 나누는 회차가 8이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서 뷰 점수가 뻥튀기가 됩니다. 반면에 참교육은 회차가 10이기 때문에 뷰 점수가 10분의 1로 줍니다.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이 넷플릭스 순위는 총 8시간 드라마가 총 10시간 드라마보다 인기가 있다는 식의 엉터리 순위표라는 것입니다. 콕자는 이야기합니다. K-드라마도 미드처럼 실행시간과 회차를 줄여서 제작하라고. K-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미드처럼 시즌제가 아니라 실행시간과 회차를 줄이면 드라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결국 미드가 기본이 시즌제 드라마이기 때문에 이 형식에서 점수를 많이 얻게 되는 꼼수 순위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바꾼 것입니다. 결론은 넷플릭스의 이런 꼼수에 계속 당하지 않으려면 국산 글로벌 OTT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넷플릭스를 긴장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글로벌 OTT는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키우듯 국내 적자에 허덕이는 OTT들을 통합 지원 조율시켜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1년에 우리나라 콘텐츠에 투자하는 금액은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은 780조입니다. 이 예산의 1%만 OTT 산업에 투자해도 7조 8천억입니다. 우리나라는 K-드라마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 또한 지원만 잘 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늦은 밤에 시간을 때우려고 참교육을 봤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괴롭힘이 한 학교에서만 해결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독립적인 에피소드였어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그거랑 연결된 걸까라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코미디와 진지함 사이의 균형이 좋습니다. 너무 흥미로워서 잠시 쉬고 다시 보고 싶어요. 일본어 번역본으로 봤어요. 기억하기로는 작가가 한국인이라 한국 만화였어요. 이 나라는 폭력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참교육에 열광하는 일본 필마크스에 올라온 최신 일본 시청자 반응입니다. 멋지네요. 저는 복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나는 나쁜 놈들을 무자비하게 상대하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 피해자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네 사람과 함께 정말 감동받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았지만 분명 어딘가에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을 거야. 그렇다면 교권보호국이 필요합니다. 4명이 최고였어요. 상쾌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매번 이야기가 달라서 따라가기 쉽습니다. 속편이 나오길 바랍니다. 결말이 더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을 남겼으면 좋았을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봉사무관이 끝까지 오타쿠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괴롭힘 장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세게 때리는 게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학생들이 일으킨 문제는 항상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육 문제를 능숙하게 극과했으며 이 문제는 일본에서도 헤드라인을 장식했으며 이야기는 매우 재밌었습니다. 이만님 역할 정말 좋아해요. 이것이 바로 흥분의 의미입니다. 교육이 직면한 실제 문제를 법 밖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화려한 액션과 학교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로 바꾼 것은 인상적입니다. 소문대로 신선하고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김무열의 멋진 순간 정말 볼만한 광경이었습니다. 가끔 배를 감싸며 웃기도 했지만 마지막 에피소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점이 높아서 보기 시작했는데 재밌었어. 드리프트가 멋졌어. 여자 버전도 훌륭해. 교권보호국 비현실적이지만 있었으면 좋겠어. 흥미로웠어요. 김무열이 팔짱을 꼈을 때 정말 멋져서 최고의 느낌이야. 김무열은 멋졌고 피오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지만 믿음직한 존재감이었고 할린과 상호작용도 웃겼다. 이걸 라인 만화에서 읽었는데 충실히 재현된 것 같다. GTO처럼 될 줄 알았는데 GTO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어요. 김무열은 볼 때마다 항상 미스터 칠드런의 사쿠라이 같아. 저는 이 엄청 잘생긴 남자 주인공에게 빠져들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엄격한 수준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 영화는 곳곳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좋은 의미로는 짜릿합니다. 흥미롭네요. 소년 심판을 코믹하게 만들고 실제 사회 문제를 파고들어서 대단해요. 이성민은 믿음직하고 김무열은 정말 멋져요. 100년이 지나도 일본은 이런 드라마를 만들 수 없다. 정말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다시 빠져들게 된 드라마였죠. 주인공이 너무 멋지고 모든 캐릭터들을 좋아하며 시즌2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인공이 정말 멋져요. 강해. 마음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각 에피소드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각 에피소드는 여러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따라가기 쉽습니다. 썩은 아이 뒤에는 썩은 어른이 있다. 그리고 썩은 사회도 있다. 싸울 거면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워야 해. 전투 장면과 등장인물들이 정말 재미있다. 김무열의 쿨함과 진기주의 자유로움은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일이다. 이 공격적인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없이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너무 재밌어서 금방 볼 수 있었어요. 속편도 딱 맞고 두 부하 사이의 로맨스 장면도 딱 맞아요.
아픈 장면들이 많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을 울리는 많은 말들과 신선한 참교육이라는 말이 저를 엄청나게 흥분시켰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은 참교육에 여전히 열광하는 대만 시청자 반응입니다. 이건 점점 더 사랑받는 K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10점 만점에 10점. 시즌2가 있다면 다음 시즌에 진규준은 꼭 남겨주세요. 만약 누군가가 그녀의 비명 때문에 짜증난다면 그냥 그녀가 비명을 지르게 두세요. 캐릭터가 아니라. 이 드라마 정말 사랑해요. 꼭 봐야 해. 출연진과 스토리라인이 정말 훌륭했어요. 영웅부터 악당까지 모두가 정말 훌륭한 연기를 해냈습니다. 별 10개. 멋진 드라마 다음 세션을 기다리고 있다. 원더푸스를 보고 나서 이렇게 빨리 또 다른 블록버스터 드라마를 볼 줄은 몰랐는데 결국 참교육을 보기로 했어요. 와, 네, 정말 좋아요. 이 드라마 진짜 와우, 훌륭해. 학생들이 이 점에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때문에 정말 안타깝네요. 이 드라마는 2026년 중반 최고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즌2가 절실히 필요해요. 이 드라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모범택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최고의 시리즈 중 하나예요. 배우들, 줄거리, 스태프, 감독, 작가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게 완벽해요. 강력 추천합니다. 시즌2, 3, 4, 5를 주세요. 정말 멋진 드라마였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훌륭한 이야기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또 다른 괴롭힘 학교 이야기일 줄 알았어요. 이 에피소드는 매 에피소드 내내 우리의 관심을 유지하게 하는 추가 맥락이 있고 잘 쓰여졌으며 유머도 가득합니다. 교권보호국 그룹 내 캐릭터 각각의 역할은 훌륭했고 상을 받을 만합니다. 이 드라마를 만드는 데 참여한 작가, 스태프 그리고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후속작도 기대할 만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현실에 대한 슬픔과 그 사이에 약간의 코미디가 섞여 있어 이 잔인한 이야기 때문에 울게 만들고 사소한 일에도 웃게 만드는 완벽한 조합이에요. 모든 배우들이 훌륭한 연기를 했고 매우 설득력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재미있게 보면서 강한 메시지를 담아야 합니다. 솔직히 편집, 음악, 색감, 배우 선택 모든 이야기가 정말 미쳤고 충격적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시즌2 제발, 이 시리즈는 정말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처음 10분 만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지루한 에피소드는 없고 제가 좋아하는 시리즈 모범택시가 생각나네요. PD님 제발 이 놀라운 작품을 위해 시즌2가 절실히 필요해요. 이 시리즈가 1년 전에 촬영된 건가요? 배우 송영규가 이 시리즈에 출연하지만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대 10점 만점에 10점의 걸작입니다. 모범택시를 좋아했지만 좀 더 거칠고 학교 시스템의 어두운 현실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을 원한다면 참교육은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정말 대단하네요. 김무열은 강렬할 뿐만 아니라 정말 멋져요. 마지막 에피소드로 완성된 모습이 정말 좋아요. 대만 제작진과 배우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배우세요. 아마도 2026년 최고의 K드라마일 텐데 속도, 액션, 코미디가 완벽합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전 군인 싸움 잘해, 잘생겼어. 모범택시에 있는 주인공 같네요. 역대 최악의 악당과 맞서는 두 작품 사이에 교차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였다. 아마도 가장 좋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작품일 겁니다. 확실히 올해 최고의 드라마로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카타르시스를 주었습니다. 2026년 최고의 드라마 단연코. 저는 이런 드라마와 모범택시를 정말 좋아합니다. 더 많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단연코 최고의 배우들이에요. 이 K드라마는 정말 멋지고 정말 교훈을 줄 수 있어요. 멋진 쇼를 선사해줘서 고마워요. 파이팅!
아마도 2026년에 본 최고의 K-드라마일 거예요. 지루한 에피소드는 없고요. 연기는 좋지만 코미디는 적고 액션은 많습니다. 독특하고 교육업계에 숨겨진 여러 주제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내가 본 최고의 드라마야. 이 드라마가 일부 국가, 특히 대만의 교권보호국 같은 조직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쇼는 별 5개 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틀 전에 중국 시나닷컴에 흥미로운 참교육 관련 칼럼이 하나 올라왔는데 기사가 엄청나게 길어서 중략을 해도 분량이 깁니다. 바로 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인터넷 전체가 참교육의 중국 방영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왜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는 더 중독성이 강한 걸까요? 짜릿한 폭력에 대한 폭력 스토리라인으로 한국 드라마 참교육은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시청 후 모든 것이 너무나 공감했다며 감탄했고 다른 직업군 노동자들도 자신의 직업에서 참교육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지 반달도 채 되지 않아 넷플릭스 비영어 시리즈 차트에서 45개국가 지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내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시청자들은 8.8점의 높은 더반 점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 글로벌 최고 인기 드라마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넘어 참교육은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 간의 창작적 차이를 다시 대중의 시야로 끌어올렸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진심으로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가? 국내 스릴러 드라마, 한국 드라마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중국으로 눈을 돌리자면 기분 좋은 드라마는 항상 영화와 TV 시장에서 필수 요소였습니다. 국내 스릴러 드라마 시대를 열었던 연희 공략부터 2024년 무구운간까지 부활과 복수로 스트레스를 해소했고 2025년 배신자에 대한 영리함과 끊임없는 반전으로 바이럴된 장의전까지 복수, 반격, 황금 손가락이라는 창의적 논리는 중국 본토에서 확실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스릴 넘치는 감각이라는 것은 같지만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가 오랫동안 서사, 각색 산업화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산업화 물결 속에서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의 전 세계적 흥행은 국내 창작자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근본적인 차이는 근본적인 만족감에 있습니다. 한국식 스릴러는 대부분 현실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진짜 고통과 허구의 스릴을 사용합니다. 참교육에서는 비상한 법 집행 권한을 가진 교권보호국이 허구이지만 학교 괴롭힘, 교사 권력 상실, 청소년 법의 허점, 과다한 학부모의 간섭 등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겨냥합니다. 드라마의 여러 에피소드도 이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실제 한국 사건을 각색했습니다. 창작자들은 먼저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관객에게 드러내어 평범한 사람들의 무력감과 분노를 완전히 동원한 뒤 허구의 참교육을 사용해 교착 상태를 깨트려 관객의 감정을 현실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 창의적인 모델은 또한 시리즈에 가치를 더하는 가능성을 부여합니다. 순수한 오락을 넘어 사회적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스릴이 흐른 후에도 남는 뒷맛을 남깁니다.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해답이 현실과 맞서는 것이라면 국내 스릴러 드라마의 해답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입니다. 중국 스릴러 드라마는 종종 가상 역사 경로를 따릅니다. 의상 드라마, 궁중 음모, 판타지 괴물 사냥 등 어떤 장르든 창작자들은 이야기를 현재와는 거리가 먼 맥락에 놓는 것을 선호합니다. 일부 시리즈가 완전히 허구가 아니더라도 단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예술적 각색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연희 공략은 청나라 건윤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가상의 궁중 음모극으로 역사극으로 위장한 작품입니다. 이런 형식은 빠르게 만족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동시에 이야기가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을 줍니다. 아무리 줄거리가 흥미진진한 것이고 주인공의 복수 방식이 아무리 치열하고 결단적이어도 가상의 삶이 아무리 흥미진진해도 그 어떤 것도 관객에게 진정으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들은 궁궐에서 소외당하거나 가족을 독살하고 누명 씌우는 이야기에 자신의 작품에서 크레딧을 받는 그림자를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스릴감 차이는 창작 자체뿐만 아니라 각색의 기원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의 절반은 웹툰으로 뒷받침됩니다. 참교육은 인기 웹툰 참교육을 각색했으며 이전에 공개된 높은 시청률 드라마인 모범택시, 이태원 클라스, 돼지의 왕도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텍스트와 비교했을 때 웹툰의 시각적 표현력이 확실히 두드러집니다. 수년간의 시장은 반복 과정을 거치며 한국 웹툰은 영화와 TV에 적합한 성숙한 모델을 발전시켰습니다. 만화가들은 대담한 스토리보드를 사용해 시각적 임팩트를 만들어내며 캐릭터가 매우 뚜렷하고 선과 악이 명확하게 정의되며 긴 빌드업 없이 탄탄한 전개 그리고 처음부터 날카로운 갈등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한국 만화가들은 현실적인 주제를 탐구하는 데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괴롭힘, 계급 격차, 직장 내 착취, 취약계층의 어려움 등 뜨거운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포착하며 이야기를 본질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국 스릴러 드라마의 현실적인 각색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반면 중국의 가상 스릴러 드라마는 온라인 문학의 깊은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궁중음모 소설에서 영감을 받은 연희 공략이 있었고 이후에는 경연연가 취서 같은 남성 중심 각색작과 여성 중심의 환생 소설인 무구온간이 나왔습니다. 그의 창작 궤적은 거의 항상 온라인 문학의 만족스러운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식 만족스러운 드라마의 산업화가 이미 국내 만족스러운 드라마를 훨씬 능가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른바 산업화는 조립라인 형식의 공식적이고 만족스러운 드라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주제, 내러티브를 심지어 촬영 기법에 통합하여 성숙하고 효율적으로 히트작을 만들어냅니다. 넷플릭스가 풍부한 자본과 글로벌 유통 채널, 느긋한 규모로 시장에 진입한 후 한국식 스릴러 드라마를 산업화의 빠른 트랙으로 이끌었습니다. 전세계 시청자의 시청 습관에 맞추기 위해 이 시리즈는 빠르게 진행되고 갈등이 많으며 밀도가 높고 표준화된 제품으로 다듬어졌습니다. 복수, 범죄, 괴롭힘 같은 강렬한 감정 요소들이 무한히 증폭되고 반전은 마치 치밀하게 계산된 듯합니다. 이 모델 덕분에 한국 드라마는 빠르게 글로벌 스트리밍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오징어 게임과 더 글로리 같은 세계적 수준의 히트작들이 전례 없는 문화 수출 강세를 보이며 탄생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전 세계 누구나 같은 느낌을 받겠지만 중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검열 문화 때문에 지금의 중국 사회의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결국 배경을 과거로 돌려서 환타지 속에 여러 문제를 교묘하게 넣어 또 그 영상 속의 국뽕까지 살려야 하니 이야기가 산만해지고 매번 똑같은 역사 환타지를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딱 일본의 애니메이션계가 이 세계 시리즈를 엄청나게 찍어내듯 중국 드라마 또한 인물과 배경만 다르지 다 비슷한 캐릭터와 이야기가 반복되며 무한 루프를 하는 느낌입니다. 우리도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문제를 입틀막하는 계엄 포고령 4조처럼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처럼 과거 독재국가로 회귀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의 암흑기는 독재 정권 시절인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때의 창작물은 모두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모든 음반에는 건전가요가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자유로운 창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B급 성인물들이 엄청나게 반복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우리나라 한류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나 만들어 우리나라 창작자들을 억압하는 세력이나 내란을 일으켜 독재 정권을 다시 만들려는 세력이 지금의 중국 체제와 뭐가 다를까요?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가 한류를 키웁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